네, 우리나라 둘러싼 치열한 외교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외교전쟁,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신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지금 외교 쪽도 상당히 지금 상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스라엘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다면서요? 네, 입국 금지를 시키고 우리하고 이제 일본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 그 여행객들이 이제 항공기를 이용해서 이제 입국을 시도했으나 이제 내리긴 했지만 거기서 바로 입국을 시키지 않고 네.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뿐만 아니고 일본도 지금 입국 금지 상태인가 보죠? 입국을 이제 우리하고 일본에 대해서 입국 거부를 이제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 나라에서 이런 조치를 결정하고 취하게 되면 우리 정부로서는 뭐 특별히 뭘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논의가 중국 사람들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 뭐 돌이켜 생각하면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이스라엘이 내린 결정이라면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재고를 해달라라고 정도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녀온 우리 여행 순례객들이죠. 성지 순례객들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진이 돼서 아마 더욱더 그런 그 이스라엘의 조치를 좀 촉발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조치를 취하거나 단행을 할 때는 우리 정부에다가 미리 예고를 해 주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예. 우리한테는 우리 좀 사전에 그 외교 당국 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뭐 좀 알고 있어라 하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는 국민들에 대한 뭐 홍보라든지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을 텐데 그게 없이 이제 조치가 좀 취해진 것이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도 좀 늘어가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 6개 뭐 국가 내지는 국가에 준하는 그런 데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요. 네. 제일 아무래도 좀 비중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기타 국가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는 되어가지고 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당장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뭐 걱정을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나라들로 이게 확산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차원인데 뭐 아직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이고 지금 뭐 아무튼 지금까지는 주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나마 조금 아직까지는 좀 다행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까지 우리나라 국민이나 우리 한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한 나라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그리고 미국령 사모아 정도. 네. 그러니까 우리 인적 교류가 그렇게 많은 나라들은 아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상황은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경우에는 조금 사실 좀 독특한 경우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은 사실 저도 이제 지난 1월 달에 이스라엘 잠깐 성지 순례차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나라가 굉장히 테러 위협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출입국 관리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뭐 테러와는 좀 관계는 없지만 그런 비슷한 정신과 분위기 하에서 이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마 좀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뭐 전 세계에서 뭐 많이 가겠죠. 대단히 많은 숫자의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고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지금 미국 대선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기생충 우리 영화 아카데미 예. 작품상 받은 걸 비난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이제 그 도시에서 연설을 하는 가운데에서 네. 그 기생충이 이제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서 이제 몇 가지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네. 좀 그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거 뭐 외국어 영화상 정도, 외국 영화상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투에 그런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예전에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든지 네. 뭐 선셋 블레바드 뭐 이런 식의 위대한 미국 영화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영화들이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네. 좀 그래서 그 한편으로 봐서는 좀 뜬금없다 생각도 들고 합니다만 또 그 뒤에 그 연속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걸 들어보면은요. 예. 그 한국 영화는 그냥 영화로만 본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좀 있는데 한국은 그러지 않아도 무역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미국이 예. 뭐 적자를 보고 있고 뭐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오스카 상까지 주다니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과의 무역 문제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점을 좀 보여준 측면도 있지 않나 싶고요. 예. 결국은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역시 그 중요한 그 이슈구나 하는 걸 또 한번 보여주는 케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인데 자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뭐 연설을 한다거나 네. 뭐 이런 발언을 했을 때 굳이 이 얘기를 왜 들고 나왔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그 무역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뭐 얘기를 그동안 쭉 해왔고요. 예. 또 아메리카 퍼스트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를 특히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가장 잘 살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는 좀 과거에 접근해서는 다른 나라와 함께 잘 살자 뭐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 대통령들은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지금은 나는 미국을 잘 살게 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뭐 이런 그 정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좀 더 많이 이득을 봐야 된다라는 이런 게 이제 항상 앞에 나오게 되고요. 또 그런 거를 자기 지지자들은 좋아할 것이고. 굉장히 좋아하죠. 또 하나는 그 오스카 그때 그 시상식에서 그 나무 조연상 네. 그로 이제 나오게 된 이제 브래드 핏 예. 유명한 배우죠. 이분이 이 양반이 이제 그 수상 소감 얘기하는 가운데서 그 뭐랄까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발언을 좀 한 게 있어요. 그 상원에 그때 이제 트럼프 탄핵 관련된 그 심사를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존 볼튼 전 국가안보 보좌관을 부르냐 마느냐 그러다 이제 부결이 됐는데요. 그걸 불렀어야 된다.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오스카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기생충 얘기를 하다가 바로 브래드 핏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브래드 핏으로 넘어가서 뭐랄까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사실은. 네. 특히 그 헐리우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조롱적이라든지. 트럼프의 입장이 그렇죠. 좀 꽤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매우 많이 있죠. 또 그런 게 그 대중들에게 미칠 영향도 아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하게 또는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저지하는 차원에서 그 오스카가 기생충에게 돌아간 것도 싸잡아서 얘기를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오스카 뭐 기생충 자체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네네. 자기의 선거에 조금 더 이 헐리우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좀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좀 노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 쪽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피트 부티지지 후보가 1위를 차지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여기는 워낙 좀 소규모고 좀 본격적으로 좀 전개된다고 하는데 심상이 어때요? 글쎄, 그 뉴햄프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2월 22일에 이제 네바다 주에서 코커스가 열렸었어요. 네. 이제 거기 두 개의 주에서 지금 샌더스 후보가 계속해서 1위를 지금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오와에서 샌더스가 부티지지에 아주 근접한 상태에서 2위를 했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연달아서 지금 1위를 하고 있어서 샌더스 후보가 사실상 이제 그 초반에 기세를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고요.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이달 말쯤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경선이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3월 3일에 슈퍼 튜스데이라고 그래 슈퍼 화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14개 주에서 한꺼번에 경선이 열리기 때문에 경선이 동시에 열리는 동시에 거죠? 열립니다. 슈퍼 그래서 슈퍼자가 들어가는 건데요. 예. 그때가 이제 사실상 그 민주당 경선에 그 가장 중요한 윤곽이 잡히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단에 지금 아이오와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그 기세를 봐서는 샌더스 후보가 상당한 그 약진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그 2월 19일 전에 이제 있었던 미국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그걸 보게 되면은 그 샌더스 후보가 그 31%의 지지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작년 12월 경에는 샌더스 후보 지지도가 한 9% 정도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러니까 9%에서 31%로 한 2달여 만에 올라온 걸 보면은 이게 약진세가 분명히 있다. 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조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네. 유력하지 않았을까 경선 전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랬었는데 지금 조 바이든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이든 후보는 이번에 그 네바다 코커스에서는 다행히 그래도 2위는 해서 네. 19% 정도의 이제 그 지지를 얻어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좀 그 경선에 좀 제대로 뛰어들 수 있는 네. 그런 좀 발판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샌더스 후보가 지금 보여주는 기세가 워낙 네. 지금 강해서 과연 그 기세가 특히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슈퍼 화요일을 통해서 확인이 될지 아니면 그게 꺾일지 하는 그런 그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가 지금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네바다 그 코커스 과정에서 이제 경선 그 과정에서 그 후보들 간의 그 뭐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걸 토론하는 걸 이제 보게 되면은요. 예. 지금 상당히 그 뭐랄까요 그 논의의 프레임이라 할까요 하는 것이 샌더스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은 그 요번 그 경선 그 네바다 경우에는 그동안은 뛰어들지 않았던 이제 블룸버그 전 뉴욕주 시장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네. 블룸버그 시장이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많은 물적 자원을 투입을 했고 거기에 예. 대한 이제 견제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샌더스라든지 이제 워런 같이 조금 이제 그 좌파 성향의 후보들은 블룸버그 후보가 역시 이 사람은 그 부자다. 부자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밖에 만들어 놓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제 프레임으로 지금 계속 몰아세웠습니다. 예. 그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샌더스 후보는 약진을 하고 있고, 뭐 다행히 바이든 후보가 19% 정도의 그 지지를 받았지만은 그 블룸버그 시장은 뭐 특별히 이번에 그 순위권 안에 들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제 봐야 될 것은. 네. 이런 샌더스와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좀 극단적인 그 좌쪽에 이제 치우쳐져 있는 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알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후보들의 연합이 의견의 결집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여전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마사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